안녕하세요. 여행지리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인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화축제 여행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에는 갖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 문화를 왜 학습해야 하는가? 존 갈리아노의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존 갈리아노는 문화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화적 다양성과 여행은 모든 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자세를 알려주었고 끊임없이 연관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지리를 학습하면 좋은 점이 그 국가의 기후도 알 수 있고요. 그 국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좋냐? 그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어떠한 아이템을 추구하게 될까? 어떠한 동향을 갖게 될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어떠한 유행을 만들어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행은 디자인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문화와 여행은 정말 중요하다. 지리를 꼭 학습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오늘 배울 4가지 축제를 보려고 합니다. 송크란 축제, 리우 카니발, 삿포로 축제, 토마토 축제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건 알겠어요. 이것도 알걸요? 삼바 축제? 맞아요. 그 다음, 송크란 축제는 못 들어봤을 텐데, 못 들어봤으면 선생님과 학습을 하면 되죠. 그쵸?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먼저 축제의 어원부터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축제. 우리 한자로는 빌축, 그리고 제사 제자를 써서요. 빌어서 제사를 지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빌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축제, 그것도 축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나 유흥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라틴어에서는 카니발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카니발이라고 한다면 고기를 먹어 치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먹고 논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 우리가 떠오르기에는 굉장히 놀기도 하는 재미있는 축제를 떠올리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축제를 정리해보면 개인이나 집단에게 의미 있는 일 혹은 시간을 기념하는 의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트교의 부활절도 있고 이슬람교의 그쵸, 다양한 라마단 기간, 그러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가 축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축제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제는요, 그 지역의 산업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다 보면 축제만 즐기고 바로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상업시설도 이용하고 호텔, 숙박업,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자, 우리가 더 결속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소속원들이 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단합하게 되고 결속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화축제란 그 지역의 문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를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그 지역의 문화를 알고 이 지역의 축제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한다면 더 뜻깊은 축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송크란 축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송크란 축제는 여기 보니까 코끼리도 있어요. 코끼리가 물을 뿌리고 있고요. 사람들도 물총을 가지고 계속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물총놀이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신촌 물총놀이 여러분 알고 있나요? 대학생이 되면 여러분 꼭 한번 즐겨보세요. 이렇게 진짜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물총을 쏘는 축제입니다. 이 물총을 대체 왜 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송크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태국이라는 국가입니다. 이 태국의 치앙마이인데요. 자, 송크란 축제는 매년
4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열리는 축제인데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우리 태국은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약 90% 이상이 불교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 부처의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불상을 이제 물로 닦고 청소하는 행위에서 이 물총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상을 물로 닦듯이 우리 사람들도 물총을 가지고 쏘면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에게 복을 기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뜻으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축제에 해당을 한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물의 축제다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물의 축제라고도 불린다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불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때에 물총놀이만 즐기는 게 아니고요.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음식을 공양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매년 4월에 축복을 기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태국에서는 4월을 새해라고 인식하고 이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4월에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새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 농업국가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4월을 새해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행사, 축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길 가는 오토바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차량이 전복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에 처해서 인명피해를 낳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우리 물의 축제, 바로 송크란 축제에는 우리 태국의 가장 큰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문화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축제입니다. 두 번째 축제는 리우 카니발이라고 불리는 삼바 축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춤추는 삼바 축제 많이 본 적 있죠? 그래서 우리 리우 카니발 그 중에서 우리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에 리우에서 열리는 카니발을 리우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카니발이라고 한다면 크리스트교에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트교에는요 부활절이 있어요. 이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 그리고 그 앞에 사순절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가 고난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동안에는 뭔가 엄숙한 분위기로 이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실천을 하는데 이 사순절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완전 많이 놀아보자. 고기도 먹고 이제 술도 마시고 굉장히 재미있게 놀아보자 라고 하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바로 카니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리우 카니발은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열리냐? 바로 브라질, 그 안에서도 리우데 자네이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우 카니발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카니발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 3대 축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요, 포르투갈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사순절 축제와 더불어 이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프리카계의 전통 음악과 춤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이 삼바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고향의 슬픔을 달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바를 추는 무용수들의 현란한 모습, 그리고 현란한 장식들도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포르투갈의 문화를 굉장히 답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우리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브라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이동하다가 이제 흑인들이 필요했잖아요. 아프리카 노예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크리스트교 문화와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가 합쳐지면서 우리 카니발이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우리 브라질은요, 포르투갈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포르투갈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브라질만큼은 포르투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독자적인 이러한 삼바 문화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과거에 이제 흑인 노예 무역을 했다는 점인데요.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운반할 때에 이제 배에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이렇게 빼곡히 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뉘어서 가는 과정에 누군가는 이제 화장실도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고요.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해요. 음식물도 영양분도 잘 섭취하지 못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배경이 있지만 리우 카니발 이러한 문화였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슬펐겠구나, 고향에 가고자 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축제입니다. 세 번째 축제는 삿포로 눈축제인데요. 바로 일본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지산도 볼 수 있는 도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삿포로라고 한다면 굉장히 북부 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부 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축제가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눈으로 만든 건축물도 있고요. 얼음 궁전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얼음 조각상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열리는 눈꽃 축제도요. 세계 3대 축제에 해당을 하는 축제고요. 자, 우리 삿포로에서 눈축제가 가능한 이유는 일본의 북부 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춥다. 평소에 눈이 1, 2m, 그리고 산악지대에는 3m나 쌓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기들이 서 있는데요. 그 사이를 이렇게 눈이 굉장히 많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눈의 지역, 눈의 왕국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또 보면 조각 경연대회인데요. 얼음 조각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눈으로 만든 다양한 캐릭터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얼음 조각상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삿포로 눈축제는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면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으로 이 얼음 조각상들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 군인들이 이 얼음과 눈들을 모아놓는데요. 그 다음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민간단체에서 얼음 조각상과 눈 조각상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그 밑에 있는 민관이 함께 협작하다 보니까 세계 3대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인기의 비결은 우리 민관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눈축제의 이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얼음 조각상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해양 생물들이 얼음에 갇혀서 꽁꽁 언 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먹고 마시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디스플레이, 보는 것을 위해서 생물을 죽이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즘 유럽에서는 갑각류 요리를 할 때 무조건 갑각류를 죽이고 시작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갑각류의 굉장히 그 감각이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유추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물론 아직 연구 결과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갑각류들이 굉장히 미세한 감각까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산채로 찌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생명 윤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축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축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선생님, 처음에
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흉측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바로 토마토라고 합니다. 에스파냐에서 열리고 있는 분열 토마토 축제인데요. 자, 트럭으로 이렇게 한솥 토마토를 가져옵니다. 그 토마토를 으깨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주고 나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런 토마토 축제에 해당을 합니다. 굉장히 와, 어떻게 이렇게 즐겨볼 수가 있을까? 선생님도 한번 토마토를 던지는 행위도 해보고 싶은데요. 무조건 토마토를 던질 때 으깨서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토마토 그냥 맞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으깨서 던져야 하고, 여기 보니까 안경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때 병뚜껑이나 뭐 플라스틱 병 이러한 것을 소지하는 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안전책이 잡혀 있는 그러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서 이러한 토마토 축제를 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여러분 창문에 철조망에 철조망? 철조망 맞죠? 그 망사 철조망에 토마토가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이 토마토 축제에 활용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축제가 끝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청소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삿포로 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민간이 정부와 함께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축제가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겠고요. 우리 분열 토마토 축제는요, 매년 8월에 열리는데 이 8월은 토마토가 수확될 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지역은 지중해 지역 주변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과일의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 토마토가 특산물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 토마토 축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분열 토마토 축제는 그 배경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야채 가게 아들들이 야채를 던지다가 토마토 축제로 발전했다라고도 하고요. 혹은 어떤 시의원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이 명확하진 않다. 앞서서 삿포로 눈축제도 선생님이 축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삿포로 눈축제 또한 배경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눈을 굴리다가 눈축제가 되었다라고도 하고 혹은 정부에서 시켜서 시행이 됐다가 지금은 뭐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여튼 배경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두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토마토 축제 우리나라에서도 즐겨볼 수가 있어요. 강원도 화천군에서 즐겨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 집 주변에 있는 퇴촌면에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가수들도 방문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직접 토마토도 던질 수 있고 또 굿즈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약에 즐겨보고 싶다면 퇴촌이나 강원도 화촌으로 날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분열 토마토 축제의 이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친구들? 누군가는 이렇게 토마토를 던져서 즐길 수도 있겠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는요, 이러한 토마토조차 먹지 못하고 식량난에 허덕이다가 기아로 사망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윤리와 또 식량 문제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봤던 축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도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어디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로 만났던 송크란 축제, 바로 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이는 태국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태국에서는 우리 송크란 축제, 바로 불상을 청소한 것에서 유래해서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을 기원하는 모습으로 물총을 쏜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었겠고요.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북부 지역, 일본의 북부 지역, 바로 삿포로잖아요. 우리 삿포로에서는 눈축제를 하더라. 그래서 눈축제에서 이제 민관이 협력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눈 조각상이나 얼음 조각상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우리 에스파냐에서는
토마토 축제를 봤죠? 그래서 우리 토마티나라고도 부르고요. 뭐 라토나티나 혹은 분열 토마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마토 축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곳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바로 브라질로 넘어가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의 문화 그리고 포르투갈의 크리스트교 문화 합쳐져서 리우 카니발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까지. 그래서 우리 브라질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축제는요, 갖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 중에서 정리해보면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고 지역 이미지도 강화할 수가 있죠. 그쵸? 삿포로라고 하는 그 도시에 눈 축제도 한데 굉장히 호화로운 멋있는 그런 눈 경관을 볼 수 있나 봐. 그 지역 굉장히 멋있지 않아?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겠고요.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면 상업시설도 이용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축제를 둘러싸고 생명윤리나 혹은 식량 문제 혹은 다양한 문제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문제들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